분식집 집안이 우리 사돈이라니 체면이 있죠.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강영희가 던진 이 말 한마디가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평범한 분식집 사장 순자와 잘나가는 학원 원장 강영희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한 상견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여자의 20년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순자는 오늘 아들 민수의 상견례를 위해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정장을 입고 손톱도 깔끔하게 다듬었어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인사말을 연습했죠. 안녕하세요. 민수 어머니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의 부모를 만나는 자리니까요. 분식집 사장이지만 당당하게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강영희는 달랐어요. 고급 레스토랑에 먼저 도착해서 테이블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브랜드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손목시계를 힐끗 보며 시간을 재고 있었어요. 순자가 들어오자마자 강영희의 시선이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값싼 정장, 어색한 화장, 굳어버린 표정까지요. 강영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늦으셨네요. 첫 인사부터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당황했어요. 죄송합니다. 가게 정리하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분식집 하신다고 들었어요. 강영희의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뭔가 더러운 걸 만진 듯한 표정이었죠. 음식이 나오고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니, 대화라기보다는 강영희의 일방적인 신문에 가까웠어요. 남편분은 뭐 하세요?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언제? 20년 전에요. 강영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뭔가 기억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무관심한 얼굴로 돌아왔죠. 그럼 혼자서 아들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네요. 분식집으로요. 그 말에는 동정이 아니라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순자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네,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지은이는 대학도 서울대 나왔고 지금 대기업 다녀요. 민수군은 어디 다니죠? 작은 회사지만 성실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강영희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마치 별 볼 일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리고 결정타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식집 집안이 우리 사돈이라니 체면이 있죠.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걱정되네요. 그 순간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테이블 손님들도 돌아볼 정도였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학원을 운영하고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집안이거든요. 근데 분식집 사돈이라니. 강영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물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격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순자는 참았습니다. 아들을 생각해서요. 민수가 지은이를 정말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순자의 주먹은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강영희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죠. 다만 결혼식은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크게 버리면 곤란해요. 순자의 눈빛이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강영희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기분 나쁘시나? 아닙니다. 그럼 됐네요. 우리 지은이 잘 부탁해요. 분식집 며느리로 들어오는 거니까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테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의 마음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2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분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는 그렇게 끝났어요. 강영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고 순자는 혼자 남아 차가워진 음식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강영희는 몰랐어요. 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2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죠. 더 중요한 건 순자가 그동안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빛에는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작게 중얼거린 순자의 목소리에는 20년 묵은 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자는 정장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강영희의 모욕적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분식집 집안이 우리 사돈이라니.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순자는 분노보다는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순자는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직 저녁 장사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오늘은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가게 안은 고요했어요. 오래된 테이블과 의자들이 늘어서 있고 벽에는 메뉴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순자가 혼자서 일궈낸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 공간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강영희와의 만남 때문이었어요. 그 여자가 던진 모욕적인 말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순자는 카운터 뒤쪽 작은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이곳은 분식집 뒤편에 있는 작은 주거 공간이었습니다. 순자와 민수가 20년 동안 살아온 집이었어요. 방 안은 소박했어요. 낡은 옷장 하나, 작은 화장대, 그리고 2층 침대가 전부였습니다. 민수가 독립한 후로는 위층 침대는 비어 있었고요. 순자는 옷장 앞에 섰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옷들을 치우고 맨 뒤쪽을 뒤졌어요. 손에 먼지가 묻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낡은 상자 하나. 크기는 신발 상자 정도였지만 무게는 제법 나갔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순자는 상자를 침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뚜껑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니 철수라고 적힌 글씨가 나타났어요.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냄새가 올라왔어요. 종이와 플라스틱이 섞인 냄새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맨 위에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철수와 순자의 결혼 사진, 민수가 태어났을 때 사진, 가족여행 갔을 때 사진들, 행복했던 시절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순자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철수가 공장 유니폼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남편이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제야 복수를 시작하게 됐어.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사진 속 철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들을 옆으로 치우고 그 아래 서류들을 꺼냈어요. 노랗게 바랜 종이들이었습니다. 맨 위에 있던 건 사고 보고서였어요. 사건 번호 2003-0247. 피해자 김철수, 공장 화재 사고로 인한 질식사. 공식 기록은 간단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전혀 달랐다는 걸 말이죠.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사고 원인은 피해자의 안전수칙 미준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철수가 규정을 어겨서 사고가 났다는 거였어요. 거짓말이야. 순자는 이를 악물었어요.
철수는 평생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모범 직원으로 통했어요. 보고서 맨 아래에는 담당자 서명이 있었어요. 안전관리 책임자 강영희. 바로 오늘 순자를 모욕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순자는 다른 서류들도 뒤져봤어요. 보험 관련 서류, 회사에서 받은 공문들,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했던 기록들까지 모든 게 철수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상자 한쪽 구석에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어요. 손바닥 크기의 오래된 기계였습니다. 순자는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배터리는 오래전에 다 떨어졌지만 테이프는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철수가 죽기 바로 전날 밤에 녹음한 파일이었어요. 순자는 서랍에서 새 건전지를 꺼내 녹음기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들리더니 철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2003년 3월 15일 오후 10시. 나는 김철수다.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걸 녹음해 둔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년 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강영희 과장이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안전 점검 서류에 서명하라고 하더라.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점검을 제대로 안 한 걸 완료했다고 조작하는 거였어. 철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나는 거부했다. 그랬더니 강영희가 협박을 하더라고. 서명 안 하면 회사에서 잘라버리겠다고 했어. 게다가 다른 회사에도 취직 못하게 하겠다고 했지. 순자는 녹음기를 꽉 쥐었어요. 손톱이 파고들어도 아픈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서명할 수는 없어. 안전 점검을 대충 하면 언젠가 큰 사고가 날 거야. 동료들이 다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그런 일에 손을 빌려줘. 철수는 끝까지 양심을 지키려고 했어요. 가족의 생계보다도 동료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던 거예요. 강영희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 가족 생각해서 현명한 선택하라고. 순자와 민수 생각하라고 했지. 그 말이 협박처럼 들렸어. 순자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남편이 자신들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내일 다시 답을 달라고 했어. 하지만 내 결심은 변하지 않아. 서명할 수 없어. 설령 회사에서 쫓겨나더라도 말이야. 녹음은 거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다음 날 철수는 공장 화재로 죽었습니다. 순자는 녹음기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보, 고마워. 끝까지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 순자는 다시 서류들을 뒤져봤어요. 사고 당일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화재는 오전 9시에 발생했어요. 원인은 전기시설 불량이었습니다. 바로 철수가 점검하라고 했던 부분이었어요. 강영희가 비용을 아끼려고 대충 넘어간 거였습니다. 그 결과 화재가 발생했고 철수는 목숨을 잃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사고 후 조치였습니다. 강영희는 모든 책임을 철수에게 떠넘겼어요. 철수가 안전수칙을 어겨서 사고가 났다고 거짓 보고서를 작성한 거였습니다. 순자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도 잠시, 회사에서는 오히려 순자를 비난했습니다. 남편 때문에 회사가 피해를 봤다는 거였어요. 사고 일주일 후 강영희가 직접 순자를 찾아왔어요. 갓난아기인 민수를 안고 있던 순자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 부인이죠? 이번 사고 때문에 회사가 큰 피해를 봤어요. 순자는 당황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피해를 봤다니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당신 남편이 안전수칙을 어겨서 사고가 났어요. 여기 보고서에 다 나와 있고요. 강영희가 내민 서류에는 정말 철수의 서명이 있었어요.
안전 점검 완료 도장도 찍혀 있었고요. 이건 아니에요.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증거가 있나요? 여기 서명 보세요. 당신 남편이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고 서명했잖아요. 순자는 할 말이 없었어요. 서명은 분명히 철수의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법정에서 싸워보시겠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영희의 말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가난한 분식집 사장인 순자가 큰 회사를 상대로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였죠. 회사에서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을 테니까 조용히 넘어가세요. 결국 순자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었고 아기를 돌봐야 했거든요. 강영희는 그걸 노린 거였습니다. 그 후 강영희는 승승장구했어요. 회사에서 진급을 거듭하다가 나중에는 학원을 차려서 성공했습니다. 사고 책임을 철수에게 떠넘긴 공로로 인정받은 거였어요. 반면 순자는 힘들었어요. 홀로 아이를 키우며 분식집을 운영하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순자는 상자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20년 동안 조금씩 모은 증거들이었습니다. 당시 공장에서 일했던 동료들의 증언서가 있었어요. 모두 철수가 안전에 민감한 사람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절대 규정을 어길 사람이 아니라고요. 강영희의 비리 기록도 있었어요. 안전 점검을 대충 하고 완료 도장을 찍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고의로 부실 점검을 한 거였어요. 가장 결정적인 건 필적 감정 결과였어요. 순자는 몇 년 전에 사비를 들여서 철수의 서명을 감정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해당 서명은 위조된 것으로 판단됨. 강영희가 철수의 서명을 따라 그린 거였어요. 사고 후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말이죠. 순자는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강영희의 학원이 들어선 건물의 소유권 현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건물 지분의 60%를 순자가 가지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조금씩 매입한 결과였습니다. 분식집 수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부업도 하고 투자도 했습니다. 강영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였어요. 강영희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무시하고 조롱하는 분식집 사장이 사실은 자신의 건물주라는 걸 말이죠. 순자는 수첩을 마지막으로 꺼냈습니다. 검은색 가죽 표지의 작은 수첩이었어요. 거기에는 강영희의 모든 비리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탈세 기록, 허위 계약서, 불법 대출, 학원 운영 과정에서 벌인 각종 비리들, 20년 동안 한 가지씩 파헤친 정보들이었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구나. 순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강영희와 다시 만나게 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상견례 어떠셨어요? 지은이 어머니가 좋게 생각하셨을까요?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순진한 아들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응, 좋았어. 걱정하지 마.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순자 혼자 해야 할 일이었어요. 순자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내일부터는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20년 동안 준비해온 복수의 시간이 드디어 온 거예요. 강영희, 내가 내 남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다 밝혀낼 거야. 내 서명, 여기 있잖아. 내 남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거. 순자의 눈빛에는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였어요. 2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온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영희는 기분 좋게 학원에 출근했습니다. 어제 상견례에서 분식집 여자를 제대로 기죽여놨다는 생각에 만족스러웠어요. 역시 격이 달라야 해. 강영희는 학원 간판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영재교육원이라고 쓰인 금색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학원이었습니다. 학원 안으로 들어가니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응, 고생해. 강영희는 으스대며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넓은 사무실에는 고급 책상과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각종 상장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요. 강영희는 커피를 마시며 오늘 일정을 확인했어요. 오후에는 학부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 유지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그런데 오전 10시쯤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김순자라는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직원의 말에 강영희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어제 그 분식집 여자가 뭐하러 왔을까요? 들어오라고 해. 곧 순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제와는 달리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단단해 보였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강영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제처럼 깔보는 투였어요.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강영희는 코웃음을 쳤어요. 할 말이요? 혹시 어제 일로 기분 상해서 온 건 아니죠? 솔직하게 말한 것뿐인데. 솔직하게 말씀하신다니까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순자의 말에 강영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뭘 솔직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설마 우리 아이들 결혼 반대하겠다는 건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예요. 순자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강영희는 궁금하다는 듯이 바라봤습니다. 뭔데요, 그게? 이 건물 관련 서류예요. 순자의 말에 강영희는 당황했어요. 건물 서류라니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건물 서류요? 이 학원이 들어가 있는 건물 말이에요. 강영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관계가 있어요. 이 건물 지분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강영희는 처음에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분식집 사장이 건물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요? 뭔 소리예요?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이 아니에요. 순자는 서류 봉투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어요. 그리고 강영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강영희는 반신반의하며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잘못된 정보일 거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서류를 읽어 내려가자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등기부등본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건물 지분 60%의 소유주가 김순자라고 말이죠. 말 그대로예요. 이 건물의 주인이 저예요. 순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강영희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20년 동안 조금씩 매입한 거예요. 강영희는 서류를 다시 자세히 봤어요. 매입 일자들이 하나씩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20년에 걸쳐서 조금씩 사들인 거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강영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분식집 사장이 사실은 건물주였다니요. 놀라셨나 봐요. 저도 처음엔 그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점점 사다 보니까 과반수가 넘어가더라고요. 순자는 마치 무심한 듯 말했어요. 하지만 강영희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임대료를. 네,
앞으로는 제가 받게 되겠네요. 강영희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지금까지 학원 운영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임대료였거든요. 얼마예요? 올릴 거예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세에 맞춰야죠. 순자의 말에 강영희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현재 임대료도 부담스러운데 더 올라간다면 학원 운영이 어려워질 거였어요.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상견례에서 격이 안 맞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순자의 말에 강영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어제 자신이 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분식집 집안이 사돈이라니 체면이 있다고 하셨죠?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걱정된다고도 하시고. 강영희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어제 순자를 무시하며 한 말들이 모두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실 저도 격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건물주와 세입자의 격 말이에요. 순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강영희의 가슴을 찔렀어요.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강영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어쩌다가가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한 거예요. 순자의 말에 강영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계획적으로요? 네. 20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강영희의 머릿속에 뭔가 스쳐 지나갔어요. 20년 전이라면 혹시 당신 기억나세요? 김철수의 부인이에요. 그 순간 강영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김철수, 20년 전 공장 화재로 죽은 그 남자의 부인이었다니요. 그럼 당신이. 네, 맞아요. 그때 그 분식집 사장이에요. 강영희는 뒤로 물러섰어요.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왜 지금까지 모른 척 했어요? 모른 척한 게 아니에요. 기다린 거예요. 적절한 때를 말이에요. 순자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20년 동안 품어온 분노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제 상견례도 우연이에요. 하지만 좋은 기회였죠. 당신이 여전히 그런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강영희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뭘 원하는 거예요? 당연한 걸 원해요. 사과와 보상이요. 순자의 말에 강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사과요? 20년이나 지났는데. 시효는 없어요. 당신이 제 남편에게 한 짓에 대한 사과 말이에요. 강영희는 당황했어요. 20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때 일은 사고였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고, 사고가 아니에요. 당신이 만든 일이에요. 순자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도 보세요. 강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사고 보고서였습니다. 여기 당신 서명 있죠? 안전 점검 완료 도장도 찍혀 있고요. 강영희는 서류를 보며 기억을 더듬었어요. 하지만 20년 전 일이라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신입이었어요. 잘 몰랐고. 몰랐다고요? 그럼 왜 제 남편에게 책임을 떠넘겼어요? 순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전 그런 적 없어요. 없다고요? 그럼 이건 뭐예요? 순자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사고 후 작성된 보고서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사고 원인이 피해자 과실로 되어 있어요. 당신이 작성한 거죠? 강영희는 서류를 보며 당황했어요. 정말로 자신의 서명이 있었거든요. 이건 회사에서 시킨 거예요. 저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회사에서 시켰다고 해서 거짓말해도 되는 거예요? 순자의 말에 강영희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찾아와서 손해배상까지 요구했잖아요.
강영희는 그때 일이 어렴풋이 기억났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건 회사 방침이었어요. 회사 방침이면 뭐든지 해도 되는 거예요? 남편 잃은 사람한테 손해배상 요구하는 게.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20년 동안 참아온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강영희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다 지난 일인데. 지난 일이라고요? 제게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 임대 계약도 다시 검토해야 하고요. 강영희는 급하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그럼 임대료를 얼마나 올릴 거예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시세보다는 높을 거예요. 그럼 학원을 계속할 수 없어요.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순자는 문으로 향했어요. 강영희는 뒤따라갔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20년이나 지났는데 20년 동안 저는 잊은 적이 없어요. 매일 그 일을 생각했거든요. 순자는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그리고 당신도 잊지 않았을 거예요. 양심이 있다면 말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순자는 학원을 나갔어요. 강영희는 혼자 남아 망연자실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분식집 사장이 사실은 건물주였다니요. 더구나 20년 전 사건의 당사자였다니요. 강영희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강영희는 순자가 나간 후에도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20년 전 일이 어렴풋이 떠올랐지만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김철수. 강영희는 그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분명히 기억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원칙적인 직원이었죠. 하지만 그때 상황이 복잡했어요. 강영희는 서랍을 열어 진통제를 꺼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갑자기 모든 게 뒤바뀌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후에 예정된 학부모 간담회도 취소해야 할 것 같았어요. 지금 상태로는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했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강영희의 얼굴이 너무 하얗게 변해 있었거든요. 응, 괜찮아. 오늘 간담회는 취소해. 네. 왜요? 학부모님들이 다 오시기로 했는데. 내가 몸이 안 좋다고 해. 다음 주로 연기하자. 직원은 의아해했지만 원장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강영희는 혼자 남아서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순자가 돌아온 거였어요. 또 뭐하러 왔어요? 강영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더 이상 듣고 싶은 말이 없었거든요. 빠뜨린 게 있어서 왔어요. 순자는 또 다른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강영희는 불안해졌습니다. 이번엔 또 뭐예요? 당신이 가장 보고 싶어 하지 않을 자료들이에요. 순자는 강영희 책상 위에 봉투를 놓았어요. 열어보세요. 강영희는 주저했어요. 하지만 순자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원본 사고 보고서였어요. 강영희가 처음에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구한 거예요? 회사에서 일하던 분이 보관하고 있던 거예요. 20년 동안 말이죠. 강영희는 서류를 자세히 봤어요. 자신의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안전점검 미완료, 전기시설 불량 상태, 즉시 보수 필요.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강영희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초안이에요. 나중에 수정한 거고
수정했다고요? 그럼 이건 뭐예요? 순자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공식 보고서였습니다. 안전 점검 완료. 이상 없음. 같은 날짜에 작성된 서류인데 내용이 완전히 달랐어요. 왜 내용이 바뀌었을까요? 순자의 질문에 강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모르겠어요. 20년 전 일인데. 모른다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순자는 세 번째 서류를 내밀었어요. 내부 메모였습니다. 점검 비용 절약 위에 형식적으로 처리. 강영희 과장 지시사항. 강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이 쓴 메모였거든요. 이건 어떻게? 당신 부하 직원이 보관하고 있던 거예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죠. 강영희는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자신이 완전히 잊고 있던 일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순자는 네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필적 감정 결과였습니다. 제 남편 서명이 위조된 거라고 나와 있어요. 강영희는 서류를 보며 경악했어요. 정말로 위조된 것으로 판정이 나와 있었습니다. 누가 위조했을까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몰라요. 그런 짓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그럼 누가 했어요? 강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서명을 위조한 게 자신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당신이 사고 후에 제 남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 거잖아요. 순자는 다섯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녹취록이었습니다. 이것도 들어보세요. 순자는 녹음기를 책상 위에 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강영희야, 이번 일 어떻게 처리할 거야? 회사 임원의 목소리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김철수한테 책임 떠넘기면 돼요. 강영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20년 전 녹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서명 위조해서 안전 점검 완료했다고 하면 돼요. 그럼 김철수가 확인했는데도 사고가 난 거니까 김철수 책임이죠. 강영희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대화를 한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혹시 유족들이 문제 제기하면? 가난한 분식집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적당히 위협하면 포기할 거예요. 녹음은 거기서 끝났어요. 강영희는 자신의 목소리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조작이라고요? 목소리 감정도 받아봤어요. 당신 목소리가 확실해요. 순자는 음성 감정 결과서도 꺼내 보였어요. 강영희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신이 20년 전에 얼마나 악랄한 짓을 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왜 지금까지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20년이 지나서 변했나 하고 말이에요. 강영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일부러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이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순자의 말에 강영희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제발 이 일을 공개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강영희는 급하게 사과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냉정했습니다. 사과한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이에요. 강영희는 절망적이었어요. 이 모든 증거가 공개되면 자신은 완전히 끝장이었거든요. 얼마예요? 돈으로 해결할게요. 돈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제 남편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숨겨온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고요.
강영희는 공포에 떨었어요. 세상에 알리면 안 돼요. 제 인생이 망가져요. 제 남편은 이미 망가졌어요. 20년 전의 말이에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간을 드릴게요.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줄 거예요? 일주일이요. 일주일 후에는 뭘 할 거예요? 이 모든 자료를 기자에게 넘기겠어요. 강영희는 절망했어요. 일주일 안에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기자요? 꼭 그래야 해요? 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순자는 문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뭐예요? 이 건물 임대료 인상 통보서예요. 순자는 마지막 서류를 책상에 놓았어요. 다음 달부터 2배로 인상됩니다. 강영희는 서류를 보며 기절할 뻔했어요. 현재 임대료의 2배였거든요. 이건 너무해요. 학원을 계속할 수 없어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생각할 시간은 충분히 드렸어요. 일주일이요. 순자는 그 말을 남기고 학원을 나갔어요. 강영희는 혼자 남아서 무너져 내렸어요. 책상 위에는 자신의 죄를 증명하는 서류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얼마나 악랄한 짓을 했는지 모든 게 드러났어요. 더 이상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강영희는 머리를 감추러요. 일주일 후면 모든 게 세상에 드러날 거였습니다. 학원도 망하고 자신의 인생도 끝장날 거였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순자가 20년 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모든 증거가 완벽했거든요. 강영희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증거가 너무 완벽했거든요. 결국 강영희는 전화를 포기했어요. 혼자서 이 상황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하지만 어떤 해결책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순자의 복수는 20년 동안 준비된 완벽한 계획이었거든요. 강영희는 책상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자신의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순자의 복수는 이미 시작됐고 강영희는 그 앞에서 무력할 뿐이었습니다. 강영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남긴 서류들을 계속 들여다봤지만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너무 완벽했거든요. 새벽 5시 강영희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렇게 당할 수는 없어. 강영희는 이를 악물었어요. 순자가 아무리 증거를 들이밀어도 자신도 할 말이 있었거든요. 강영희는 오래된 다이어리를 뒤져봤어요. 20년 전 기록들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뒤지다가 드디어 찾았어요. 2003년 다이어리였습니다. 김철수가 죽던 해의 기록이었어요. 3월 16일 김철수 사망. 부인 순자 이상한 행동. 강영희는 그날의 기록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철수 사망 당일 순자가 회사에 나타나지 않음.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목격담 있음. 강영희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렇다, 분명히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거야. 강영희는 무릎을 쳤어요. 순자도 완벽하지 않았던 거예요. 약점이 있었습니다. 강영희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외출 준비를 했어요.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동네 슈퍼마켓이었어요. 사장 할머니는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산증인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영희야. 이른 시간에 웬일이니? 할머니, 혹시 기억나세요? 20년 전에 순자네 남편이 죽었을 때 말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기억나지. 그때 참 시끄러웠는데. 시끄러웠다고요? 순자가 남편 죽던 날 다른 남자랑 있었다는 소문 있었잖아. 강영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역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소문이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순자는 다른 남자랑 모텔에 있었다는 거야. 할머니의 말에 강영희는 흥분했어요. 정말요? 누가 봤대요? 택시 기사가 봤다고 하더라고. 분명히 순자였다고. 강영희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시에 동네에서 꽤 큰 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소문이 사라졌어요. 왜죠? 순자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라고. 한참 후에 다시 나타났는데 그때는 분식집을 차리고 있었어. 강영희는 충분히 들었어요. 이제 순자를 다시 만날 시간이었습니다. 오후에 강영희는 순자의 분식집을 찾아갔어요. 손님들이 몇 명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순자 씨, 할 말이 있어요. 순자는 강영희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따로 얘기할까요? 순자는 다른 직원에게 가게를 맡기고 강영희와 함께 뒷방으로 들어갔어요. 뭔 얘기예요? 강영희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도 숨기는 게 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20년 전 남편 죽던 날 당신이 어디 있었는지 알아요.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집에 있었어요. 거짓말이에요. 다른 남자랑 모텔에 있었잖아요. 강영희의 말에 순자는 당황했어요. 그런 소리 어디서 들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택시 기사가 직접 봤다고 하더라고. 순자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강영희는 몰아붙였어요. 남편이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은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바람이 아니에요. 순자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강영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예요? 남편 죽던 날 다른 남자랑 모텔에 간 게 바람이 아니라고요? 순자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의 일은 자신에게도 가장 아픈 기억이었거든요. 당신이 제 남편을 죽였다고 난리치면서 정작 본인은 바람 피우고 있었잖아요. 강영희의 공격에 순자는 무너져 내렸어요.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요? 사실이잖아요.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증언할 거예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20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이었거든요. 그때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밖에서 소리가 들려서. 민수는 어머니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엄마, 왜 우세요? 강영희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민수야, 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무슨 소리예요? 내 아버지 죽던 날 내 엄마는 다른 남자랑. 그만해요. 순자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강영희는 계속했습니다. 모텔에 있었어. 남편이 죽어가고 있는데 말이야. 민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괴로워했어요. 민수야, 그게. 대답해봐, 순자. 사실이야, 아니야? 강영희의 추궁에 순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이에요. 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가 정말. 하지만 민수야, 사정이 있었어. 무슨 사정이요? 순자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날 아버지가 회사에서 전화를 했어. 위험하다고, 혹시 모르니까 너를 데리고 피해 있으라고. 민수는 어리둥절했어요. 피해 있으라고요?
회사에서 아버지를 협박하고 있었거든. 가족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했어. 순자는 그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부탁했어. 너를 안전한 곳에 숨겨달라고. 민수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오빠가 내 아버지 친구였어. 우리를 도와준 거야. 강영이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 핑계로 바람 피운 거를 정당화하려고 해? 바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순자가 다시 소리쳤어요. 그럼 왜 모텔에 갔어요? 다른 곳이 없었어요. 급한 상황이었고 아이를 숨길 곳이 필요했어요. 순자의 설명을 들은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이야, 민수야.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민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믿어요. 강영이는 당황했어요. 뭐라고? 이런 상황에서도? 네.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민수의 말에 순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민수야. 강영이는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런 걸 믿을 수 있어? 제 엄마니까요. 그리고 엄마가 20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민수는 어머니를 감쌌어요. 엄마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그런 엄마가 아버지를 배신할 리 없어요. 순자는 아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어요. 민수야. 강영이는 계획이 틀어진 걸 깨달았어요. 민수가 어머니를 믿는다면 소문은 힘을 잃을 거였어요. 그래도 사실은 사실이야.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그럼 어쩌라고요? 민수가 강영이를 향해 말했어요. 제 엄마가 무슨 일을 하셨든 그건 저희 가족 일이에요.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고요. 강영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더구나 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건 당신이잖아요. 민수의 말에 강영이는 움찔했어요. 그건 엄마한테서 다 들었어요. 당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 말이에요. 민수는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를 괴롭히고 이제 와서 엄마를 모함까지 하려고 해요? 강영이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소문으로 순자를 공격하려던 계획이 실패한 거였습니다. 나는 그냥 뭐예요? 자기 잘못을 덮으려고 엄마를 이용하려던 거 아니에요? 민수의 추궁에 강영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순자는 아들의 든든한 지지에 힘을 얻었어요. 강영희 씨, 이제 그만 가세요. 하지만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일주일 약속 그대로 갈 거예요. 강영희는 절망적이었어요. 마지막 카드마저 실패했거든요.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생각할 건 당신이에요. 순자는 단호했어요. 강영희는 결국 분식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소문으로 순자를 굴복시키려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민수와 순자의 유대가 더 깊어졌어요.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네 번째 반전 기자와 무릎꿇음. 강영희는 분식집에서 나온 후 절망에 빠졌습니다. 마지막 카드였던 소문 공격마저 실패했거든요. 이제 정말 막다른 길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강영희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끝장날 거였어요. 어떻게 하지?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강영희는 머리를 감쌌어요. 학원도 망하고 자신의 인생도 끝장날 거였습니다. 그때 딸 지은이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지은이는 어머니의 상태를 보고 걱정했어요. 지은아. 강영희는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모든 일이 딸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지은이는 어머니 곁에 앉았어요. 강영이는 고민했어요. 딸에게 이 모든 상황을 말해야 할지 말이죠. 지은아, 엄마가 큰 실수를 했구나. 무슨 실수요? 20년 전에 정말 나쁜 짓을 했어. 강영이는 조금씩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물론 모든 걸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수 어머니가 엄마를 괴롭히는 거예요? 지은이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괴롭히는 게 아니야. 당연한 걸 요구하는 거지. 강영이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지은이는 어머니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엄마, 사과드리면 안 돼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야. 너무 큰 일을 저질렀어. 강영이는 절망했어요. 그러던 중 순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 오후 2시에 커피숍에서 만나요. 할 말이 있어요. 짧은 문자였지만 강영이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강영이는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했어요. 마음을 다잡고 순자를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2시에 순자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함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순자는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저분은 누구세요? 강영이는 불안해졌어요. 기자님이에요. 김철수 사건을 취재하시는 분이죠. 강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기자요? 네. 내일 기사가 나갈 예정이에요. 순자의 말에 강영이는 패닉 상태가 됐어요. 잠깐만요. 아직 일주일이 안 됐잖아요. 계획이 바뀌었어요. 어차피 당신이 바뀔 것 같지 않으니까. 순자는 냉정했어요. 기자는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어요. 강영애 씨 맞으시죠?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질문은 무슨? 저는 답할 의무 없어요. 강영이는 당황하며 일어서려고 했어요. 물론 답할 의무는 없으시죠. 하지만 기사는 나갈 거예요. 기자의 말에 강영이는 다시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20년 전 김철수 씨 사건에 대해 아시죠? 그건 당시 안전관리 책임자로 계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는 차근차근 질문했어요. 사고였어요. 불가피한 사고였다고요. 불가피한 사고라고요? 그런데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는데요. 기자는 순자가 제공한 자료를 꺼냈어요. 이건 어떻게? 강영이는 절망했어요. 모든 증거가 기자에게 넘어간 거였습니다. 서명 위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조 안 했어요. 하지만 필적 감정 결과가 있는데요. 기자는 가차없이 몰아붙였어요. 강영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제발 기사 내지 마세요. 이유가 있나요? 제 딸이 있어요. 딸 앞길이 막힐 거예요. 강영이는 애원했어요. 김철수 씨에게도 아들이 있었는데요. 기자의 말에 강영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분은 아버지 없이 자랐는데 당신 딸은 어머니가 있잖아요. 순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순자 씨, 제발. 강영이는 순자에게 매달렸어요. 사과할게요.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순자는 단호했어요. 그럼 뭘 원해요? 뭘 하면 돼요? 늦었어요. 이미 기자님께 모든 자료를 넘겼어요. 강영이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때 강영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은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민수 오빠가 찾아왔어요. 민수가? 네. 무슨 일인지 심각해 보여요. 강영이는 당황했어요. 민수가 왜 지은이를 찾아왔을까요? 알겠어. 금방 갈게. 강영이는 전화를 끊고 순자를 바라봤어요. 저희 집에 민수가 왔대요.
그럴 거예요. 어제 모든 걸 말했거든요. 순자의 말에 강영희는 절망했어요. 가봐야겠어요. 그러세요. 하지만 내일 기사는 나갈 거예요. 강영희는 급하게 자리를 떴어요. 집에 도착하니 정말로 민수가 와 있었어요. 지은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왜 왔니? 강영희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이모,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민수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무슨 말? 제 아버지 이야기요. 강영희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지은이한테 모든 걸 말했어요. 이모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말이에요. 지은이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지은아, 그건 정말 그런 일을 하셨어요?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강영희는 무릎을 꿇었어요. 딸 앞에서 말이죠. 엄마. 지은이는 놀랐어요. 미안해, 지은아. 엄마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 강영희는 울면서 사과했어요. 민수 오빠 아버지한테 정말 미안해. 민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모가 무릎 꿇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이요. 민수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보상이라면? 아버지의 명예 회복이요. 그리고 그동안 엄마가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도요. 강영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내일 신문에 모든 게 나올 거예요. 민수의 말에 지은이는 더욱 놀랐어요. 신문에요? 네. 이모가 한 일들이 다 공개될 거예요. 지은이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정말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강영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엄마가 정말 나쁜 짓을 했구나. 강영희는 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지은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미안해, 지은아. 정말 미안해. 강영희는 계속 사과했어요. 민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모, 진심으로 반성하시는 거죠? 그럼 정말 반성해. 그럼 엄마한테 직접 사과해 주세요. 그럴게. 당장 가서 사과할게. 강영희는 급하게 일어났어요. 하지만 신문 기사는 막을 수 없어요. 민수의 말에 강영희는 절망했어요. 정말 막을 수 없니? 엄마가 결정하실 일이에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은아, 미안해. 이런 일로 만나게 돼서. 괜찮아요, 오빠. 오빠가 미안할 일 아니에요. 지은이는 민수를 이해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민수가 떠난 후 강영희와 지은이는 말없이 마주 앉았어요. 엄마, 정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강영희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순자 이모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어보세요. 그럴까? 네. 그게 유일한 방법일 것 같아요. 지은이의 말에 강영희는 마지막 희망을 품었어요. 하지만 과연 순자가 용서해 줄까요? 20년 동안 준비한 복수를 포기할까요? 강영희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날 밤 강영희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신문에 나올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새벽 5시 강영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순자의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분식집은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어요. 하지만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순자가 장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강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순자 씨, 저예요. 강영희예요.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순자가 나왔습니다.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순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제발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강영희는 애원했어요.
더 할 얘기 없어요. 제발이요. 딸 생각해서라도. 순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와요. 강영희는 급하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고마워요. 앉으세요. 순자는 테이블 하나를 가리켰어요. 강영희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순자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뭘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강영희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20년 전 일도 어제 일도 모두 제가 잘못했어요. 순자는 말없이 강영희를 바라봤어요. 무릎 꿇고 사과할게요. 뭐든지 할게요. 강영희는 정말로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나세요. 순자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와 사과는 다른 문제예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서류 두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강영희는 서류를 바라봤어요. 선택지예요. 순자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첫 번째는 합의서예요. 순자는 오른쪽 서류를 가리켰어요. 합의서요? 네. 당신이 이 합의서에 서명하면 신문 기사는 나가지 않아요. 강영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순자는 합의서를 펼쳐 보였어요. 뭐예요? 돈이에요? 돈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강영희는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첫 번째, 학원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피해자 가족에게 양도한다. 강영희는 깜짝 놀랐어요. 모든 재산이요? 네. 학원, 집, 예금 모든 것을 말이에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순자는 냉정했어요. 두 번째, 공개 사과문을 신문에 게재한다. 강영희는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세 번째, 향후 10년간 피해자 유족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한다. 10년이요? 매주 이틀씩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강영희는 숨이 막혔어요. 이건 너무 가혹해요. 가혹하다고요? 순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제 남편이 받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영희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럼 두 번째 선택지는 뭐예요? 순자는 왼쪽 서류를 가리켰어요. 고소장이에요. 고소장요? 네. 사기, 위조, 명예훼손 등등 모든 혐의로 고발하는 거예요. 강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법정에서 만나게 되겠죠. 물론 신문 기사도 나가고요. 순자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법정에서는 모든 증거가 공개될 거예요. 당신이 한 일들이 낱낱이 드러나겠죠. 강영희는 떨었어요. 그럼 저는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모든 재산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딸에게도 영향이 갈 테고요. 순자의 말에 강영희는 절망했어요. 선택하세요. 시간을 좀 주세요. 10분 드릴게요. 순자는 시계를 봤어요. 10분 후에 답을 들을게요. 강영희는 머리를 감쌌어요. 두 선택지 모두 끔찍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모든 재산을 잃고 10년간 봉사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고소당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없어요. 순자는 단호했어요. 20년 동안 준비한 일이에요. 더 이상 타협은 없어요. 강영희는 휴대폰을 꺼내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아, 엄마야. 엄마 어디세요? 새벽부터 없으시던데. 순자 이모랑 얘기하고 있어. 어떻게 됐어요? 강영희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지은이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엄마가 잘못하신 거니까 받아들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은이의 말에 강영희는 깜짝 놀랐어요. 지은아, 너도 엄마 편이 아니니? 엄마 편이에요. 하지만 잘못한 건 인정하셔야죠. 지은이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민수 오빠 아버지한테 그런 짓을 하셨으면 책임지셔야 해요. 강영희는 딸의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 합의서에 서명하라는 거니? 엄마가 결정하세요. 하지만 저는 엄마를 지지할 거예요. 지은이의 말에 강영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지은아. 전화를 끊고 강영희는 순자를 바라봤어요. 시간 다 됐어요. 순자는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결정하셨나요? 강영희는 한참 고민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할게요.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강영희는 합의서를 앞으로 당겼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뭔데요? 딸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게 해주세요. 지은이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고마워요. 강영희는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어요. 손이 떨려서 글자가 비뚤비뚤했습니다. 이제 됐나요? 아직 아니에요. 순자는 합의서를 확인했어요. 내일 공증을 받아야 해요. 공증요? 네.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요. 강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 이전 절차도 진행해야 하고요. 언제까지요? 한 달 안에요. 강영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저는 어디서 살아요? 임대주택 신청하세요. 제가 보증서 줄게요. 순자의 배려에 강영희는 고마워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할 일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순자는 합의서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다음 주부터 시작이에요. 알겠어요. 강영희는 모든 걸 받아들였어요. 후회 안 하세요? 후회요? 이미 늦었어요. 강영희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20년 전에 후회했어야 했는데. 순자는 강영희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네요. 너무 늦었지만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이에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가세요. 딸이 걱정할 거예요. 강영희도 일어났어요. 순자 씨. 네. 정말 미안해요. 알아요. 순자는 문을 열어줬어요. 강영희는 분식집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이제 좀 편해질 것 같아요. 순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20년 만에 처음 웃는 것 같네요. 강영희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죄송해했어요. 다시 한번 미안해요. 그렇게 강영희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모든 재산을 잃게 됐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온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순자도 드디어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게 됐습니다. 긴 복수가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화해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강영희의 진심 어린 반성과 봉사가 이어져야 했어요. 과연 두 사람은 진정한 용서와 화해에 이를 수 있을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겨울 아침, 순자는 여전히 분식집에서 새벽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거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은이가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이제는 순자를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일찍 왔네. 민수는? 오빠는 준비하고 있어요. 곧 올 거예요. 오늘은 민수와 지은이의 결혼식이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지는 결혼이었습니다. 어머님, 제 엄마는 어떠세요? 지은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 매주 봉사도 빠지지 않고 나가고.
순자는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강영희는 약속대로 모든 재산을 순자에게 넘겼어요. 그리고 매주 이틀씩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엄마가 많이 변했어요. 지은이는 어머니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면 말이야. 순자는 강영희를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인정하고 있었어요. 어머님도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런가? 아무래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까 그런 것 같아. 순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민수 왔어요. 지은이가 밖을 보며 말했어요. 곧 민수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 의젓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 오늘 진짜 멋있다. 순자는 아들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지은이도 예뻐요. 민수는 지은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오빠. 1년 전만 해도 이런 장면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영희 씨는 안 와? 순자가 물었어요. 엄마는 봉사하러 갔어요. 오늘도 급식소에서 일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은이는 아쉬워했어요. 결혼식인데 못 온다고?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직 어머님을 마주보기 어렵다고. 강영희는 아직도 순자 앞에서는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도 딸 결혼식인데. 순자는 조금 안타까워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엄마 마음 이해해요. 지은이는 어머니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먼저 가자. 민수가 제안했어요. 결혼식장으로 가는 길,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 곳곳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강영희가 넘겨준 재산으로 순자는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우선 철수의 동료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사고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단도 만들었어요. 철수 같은 희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민수 결혼이에요. 순자는 마음속으로 철수에게 말을 걸었어요. 우리 아들 이제 장가가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던 며느리도 없고요. 창밖 하늘이 맑았어요. 철수가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대부분 순자와 민수의 지인들이었습니다. 축하해요, 순자 씨. 동네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어요. 고마워요. 순자는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받았어요.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민수와 지은이가 함께 입장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철수야, 우리 아들 장가가는 모습 봐. 정말 의젓하지? 순자는 계속 마음속으로 철수와 대화를 나눴어요. 결혼 선서가 시작됐어요. 민수 씨, 지은이 씨를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은이 씨, 민수 씨를 평생 사랑하고 신뢰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의 약속을 들으며 감동했어요. 그때 결혼식장 뒤쪽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강영희가 들어온 거였습니다. 강영희는 급식소 앞치마를 벗고 서둘러 온 것 같았어요.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순자는 강영희를 발견하고 놀랐어요. 올 줄 몰랐거든요. 강영희는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딸의 결혼식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지은이도 어머니를 발견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이 계속 진행됐어요. 이제 신랑 신부께서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수와 지은이는 순자 앞으로 왔어요. 어머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지은이는 순자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지은아,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순자는 지은이를 꼭 안아줬어요. 그 다음 강영의 차례였어요. 민수와 지은이는 강영이 앞으로 갔습니다. 이모, 지은이 잘 부탁드려요. 민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강영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민수의 말에 강영이는 더욱 울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이 시작됐어요. 가족사진 찍겠습니다. 사진사가 말했어요. 순자, 민수, 지은이가 함께 섰어요. 그런데 뭔가 어색했습니다. 강영애 씨도 오세요. 순자가 강영이를 불렀어요. 저는 괜찮아요. 강영이는 사양했어요. 가족사진인데 어떻게 빠져요. 순자는 강영이의 손을 잡고 끌어왔어요.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순자의 말에 강영이는 감동했어요. 네 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어색하지만 따뜻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됐어요. 순자 씨, 정말 축하해요. 동네 사람들이 계속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이제 마음 편하시겠어요? 네, 정말 편해졌어요. 순자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한쪽에서는 강영이가 혼자 조용히 식사하고 있었어요. 순자는 강영이 옆에 앉았어요. 급식소에서 오느라 고생했어요. 아니에요. 딸 결혼식인데 당연히 와야죠. 강영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많이 변했네요. 네. 예전에 당신과는 완전히 달라요. 순자의 말에 강영이는 잠시 생각했어요. 봉사를 하다 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어떻게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강영이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특히 급식소에서 어려운 분들을 만나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렇구나. 순자 씨도 그런 마음으로 20년을 살아오셨을 거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강영이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요. 지나간 일이에요. 순자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계속 봉사할 거예요. 그리고 지은이 시어머니 역할도 잘하고 싶고요. 그렇게 하세요.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결혼식이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순자는 혼자 결혼식장에 남아 있었어요. 철수야, 오늘 좋았지? 우리 아들 장가가는 모습. 순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평화로워졌어. 더 이상 복수 생각 안 해도 되고.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강영이도 많이 변했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 순자는 만족스러워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말이야. 순자는 결혼식장을 나섰어요. 밖에서는 민수와 지은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빨리 와요. 왜? 신혼여행 떠나기 전에 아버지 산소에 인사드리러 가려고요. 민수의 제안에 순자는 감동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세 사람은 함께 철수의 산소로 향했어요. 산소 앞에서 지은이가 절을 올렸어요. 아버님, 지은이에요. 민수 오빠와 결혼했어요. 잘 부탁드려요.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철수야, 우리 며느리야. 예쁘지? 민수도 아버지 앞에서 인사했어요. 아버지, 지은이 잘 지킬게요. 아버지처럼 좋은 남편이 될게요. 바람이 불며 나뭇잎들이 흩날렸어요. 철수가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구나. 순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20년간의 복수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돈으로는 세상을 속일 수 있어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야. 순자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어요.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세 사람의 미소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났고 용서와 화해도 이루어졌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